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항공료를 아끼기 위해 중동 항공사를 통해 경유로 유럽을 가십니다. 그중 으뜸은 바로 두바이 경유인데요. 경유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경유 시간이 짧아서 나는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왕 경유하는 김에 라는 생각으로 경유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두바이 투어를 검색해 보시는데요. 제가 많은 두바이 영상을 올렸지만 경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경유할 때는 일정을 이렇게 짜야 된다 저렇게 짜야 된다 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경유를 하는 분들을 위해 두바이 1박 2일 경유 투어 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두바이 경유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실 거예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총 2편이 있고요. 매일 출발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EK323편은 인천에서 23시 40분 출발, 두바이의 다음날 오전 5시 6분 도착이고, 월수금 일주일에 3편 출발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EK325편은 인천에서 22시 20분 출발해서 두바이에 다음날 오전 03시 40분에 도착입니다. 아마 두바이로 가는 항공편들은 다들 같으실 테지만 두바이에서 유럽 각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그 외의 지역으로 가시는 항공편들은 다 시간별로 편수가 다 다르실 테니까요. 두바이 도착 기준 1박 2일 일정인데 1일 일정에 집중하고 2일차부터는 몇몇 소개해드리는 관광지 정도 참고해주시고 가시는 분들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은 T1에서 탑승하시게 될 거고요. 밤 비행기라서 면세점은 오후 9시면 대부분 닫아서 좀 아쉽긴 하고, 식당도 마찬가지라서 저희는 쉑쉑버거 하나 먹고 출발했습니다. 게이트는 EK323은 43번, EK325편은 50번 게이트, EK323편은 하늘을 위해 호텔 A380 대형 비행기고요. EK325편은 보잉 777 300ER로 운영 중이에요. 인천에서 두바이까지 비행시간은 총 10시간 30분 소요됩니다. 두바이 공항 도착은 EK323편은 05시 06분, EK325편은 03시 40분입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은 T3를 사용하고 있어서 두 비행기 다 T3로 도착하겠고요. 두바이 공항 도착 후 어라이벌 표시만 따라가시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셔서 내려가셔야 되세요. 엘리베이터가 나와서 출구, 엑시트를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내려갑니다. 그 후 입국 수속은 어렵지 않게 빨리 끝나실 거고요. 입국 수속할 때 1기가의 무료 유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 투어 하시는 분들은 따로 로밍 이런 거 안 해도 1기가 무료 유심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역시 부자나라. 짐 찾고 나오신 다음 왼쪽은 택시, 오른쪽은 메트로를 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공항에서 대부분 자유여행객들이 머무는 호텔이 있는 부르잘리파, 다운타운으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메트로가 싸고 잘 되어 있어서 메트로, 지하철 이용을 추천드리고요. 메트로 이용 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메트로 이용 방법은 두바이 실전 1편 영상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 에미레이트 항공 이용 시 새벽 도착이라 첫차 시간이 요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5시가 첫차라 에미레이트 항공 내리시고 짐 찾고 나오시면 이상 없이 메트로를 타실 수 있겠지만, 일요일의 경우 첫차가 오전 8시부터 시작이라 일요일은 택시를 타셔야 됩니다. 저희는 일요일 두바이 도착이라 메트로를 타기 위해서 3시간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택시는 표지판만 보시고 나가신 후 항상 잘 아시는 방법처럼 줄 서서 탑승하시면 되시고요. 호텔 이름만 알려주면 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여행 또는 유럽 여행 가셔서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영미권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영어가 그렇게 크게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원체 많이 오기 때문에 콩글리시 단어 몇 단어만으로도 잘 알아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두바이몰 부르잘리파 근처에 숙소가 있어서 가는 시간은 약 20분, 요금은 약 2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뚜벅이 여행객이라 부르잘리파 두바이몰에 도보로 7분이면 갈 수 있는 로브다운타운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호텔에 대한 정보는 호텔 추천 영상 위에 카드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EK323편 기준 오전 5시에 두바이 공항 도착, 오전 6시 짐 찾고 나오시게 될 거고 오전 6시 반이면 호텔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두바이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짐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얼리 체크인이 되는 경우는 짐 풀고 간단하게 방에서 간식 드시면 되겠고요. 얼리 체크인이 안 되는 경우는 호텔에 짐 보관하시고 호텔 로비 등에서 간식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7시에서 7시 반 정도 두바이몰과의 거리를 계산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오전 8시
두바이몰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8시 반 정도까지 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두바이몰은 부르즈알리파, 두바이몰 메트로역 레드라인으로 가시면 되고 구름다리로 두바이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덥지 않게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아참, 부르즈알리파는 롯데월드, 롯데타워처럼 둘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오전 8시 두바이몰 도착하시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서 분수쇼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따 오픈 시간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부르즈알리파와 두바이몰을 아무런 방해 없이 프리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오픈 전 두바이몰도 슬쩍 둘러보시고 오전 9시가 되면 부르즈알리파까지 가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부르즈알리파는 꼭 한번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 필수 관광지고요. 전망대 입장료는 층마다 다른데 가장 인기 있는 124층은 169디람,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148층 가시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400디람 정도 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무조건 오픈 시간에 맞춰 오픈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침에 가면 하이패스로 VIP 대접받으면서 올라가실 겁니다. 부르즈알리파를 둘러보신 후 내려오시면 11시쯤 되실 건데요, 약 1시 정도까지 식사하시고 두바이몰을 관광하시면 되세요. 두바이몰은 그 크기가 축구장 200개를 합친 정도입니다. 스타필드의 모티브가 된 쇼핑몰이라고도 하죠. 쇼핑뿐만 아니라 두바이에는 아쿠아리움도 있는데 경유 투어하는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쉽지만 아쿠아리움은 잠시 생략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입구에서 인증샷을 찍으시면요, 그래도 절반은 본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후 사막 사파리를 진행할 거예요. 사막 사파리는 현지 여행사에 예약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2시 또는 3시에 호텔로 픽업이 옵니다. 아마 기사님에게 미리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호텔에서 픽업 차량 탑승 후 사막 사파리로 떠납니다. 사막 사파리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고요, 6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 구성인 사막 투어, 베두인 캠프 식사 이렇게 된 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호텔에서 모셔가서 저녁까지 주고 호텔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주니 완전 추천드리는 가성비 무조건 필수템입니다. 6명이 정원이라 저희 호텔에서 한국인 2분, 다른 호텔에서 외국인 2분 모시고 사막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면 끝없는 사막이 시작됩니다. 이후 20여 분을 달려 드디어 저희가 듐베이싱한 사막에 도착했는데요, 먼저 사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높으면 사막에 바퀴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에 바람을 빼고 출발합니다. 종종 오는 사막이지만 사막 사파리 듐베이싱은 항상 재밌는 스릴 만점의 액티비티죠. 사막의 모래 언덕을 우동에 찝차로 빠르게 질주하며 즐기는 액티비티인데요,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죠. 특히 두바이의 사막 풍경 속에서 즐기는 듐베이싱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듐베이싱을 1차로 하고 정차한 뒤 사막에서 멋진 인증샷을 찍고 사막에서 타는 보드인 샌드보드를 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매우 흥미진진하고, 특히 저희는 기사님 매우 잘 만났고요, 재미나게 잘해주셔서 신나게 모래바람을 맞으며 돌았습니다. 듐베이싱을 끝나고 다시 차량을 타시면요, 차량에 바람을 넣고 저녁 식사를 한 베두인 캠프로 이동을 합니다. 먼저 낙타타기 체험을 하는데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고요, 보통 에버랜드에 타시는 것처럼 한 바퀴 쭉 걷고 오는 건데 은근 재미있습니다. 해질녘의 낙타를 타고 단 몇 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네요. 특히 낙타를 타고 내릴 때는 와일드하게 내려져서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캠프로 들어가 대추 여자와 아랍식 커피를 한 잔씩 먹고 자리를 잡습니다. 옆에서는 해나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리에서는 간단한 간식을 먹고 뷔페식 아랍 식사를 즐기면서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사실 2번 보기는 지루하고 1번 보면 볼만한 공연을 합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바라보는 하늘의 별들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죠. 저희처럼 온몸이 모래범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막 가실 때는 스카프 꼭 두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판매도 하시니까요, 꼭 사시고 사막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텔에 도착하시면 밤 9시쯤 되실 거예요. 이후 저희는 두바이 분수쇼를 보러 갈 건데 혹시 사막 사파리 끝나고 오는 길에 기사님에게 두바이몰에 내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예요. 오전에 기념사진 찍은 곳에서 분수쇼를 보게 될 거고요,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시오 분수쇼,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매직 분수쇼와 함께 더불어 세계 3대 분수쇼 중 하나인 두바이 분수쇼, 그 중에서도 두바이 분수쇼는 규모와 화려함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펼쳐지는데 275m까지 물을 쏘아 올리며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팝송부터 전통 아랍 음악까지 다양한 곡에 맞춰 매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니까요, 질릴 틈이 없죠. 또한 명당에서 감상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1층 파이브가이즈에서는 맛있는 버거를 먹으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즐길 수 있는데요, 쇼가 진행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파이브가이즈에서 사실 조금 아쉽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층 조스 카페에서는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완벽한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로열석 같은 자리라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보통 두바이와 몰디브를 엮어서 허니문들 많이 가시죠. 특히 아직 프로포즈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프로포즈의 완벽한 장소예요.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프로포즈하면 감동 보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적인 공연이 완전 무료라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만약 11시까지 공연을 보셨다면 월, 화, 수, 목은 12시, 금, 토일은 새벽 1시까지 두바이몰이 영업하니까요, 빡센 일정에 많이 지치셨겠지만 혹시 아직 쇼핑할 게 남으셨거나 두바이몰을 좀 더 둘러보실 분이 계시다면 마감 시간까지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길고 긴 1일차 일정이 끝났고요. 2일차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목적지로 가실 항공 일정이 각기 다르시기에 아침 비행기, 점심 이후 비행기, 밤 비행기 이렇게 나눠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침 비행기로 가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조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더 일찍이면 바로 새벽같이 공항에 가셔서 다음 여행지로 가셔야겠고요. 점심 이후 비행기는 아침 시간 정도를 즐길 수가 있을 텐데 공항으로 가는 방향 쪽인 알파이디와 아브라 탑승, 수쿠 일정 추천드릴게요. 호텔에서 나와서 메트로 탑승하고 버즈만역에서 메트로 그린라인으로 환승합니다. 메트로 그린라인 알 구바이바 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하죠. 보통 우리는 두바이에 발전되고 삐까뻔쩍한 건물들, 크고 높은 것들만 생각할 텐데요, 사실 이건 정말 얼마 안 된 이야기고 두바이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렵사리 진주를 채취하며 살았던 동네죠. 그래서 가볍게 산책하며 두바이의 옛 모습을 둘러볼 수 있는 알파이디 역사지구입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지역으로 진주 채취와 무역이 활발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특히 전통적인 건축 양식인 바람탑은 고대의 독특한 냉방 시스템으로 당시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입장료는 따로 없고 골목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옛 두바이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특히 여기 안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인스타 인증샷 필수 코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은 전통 나룻배 아브라 타기입니다. 요금은 단돈 1디르함에서 2디르함 정도이고요. 알파이디에서 크릭을 건너 골드스쿨을 이동하실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시원한 바람과 두바이의 전통적인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알파이디에서 나와서 5분이면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고요. 목적지인 수크 선착장에 내리면 바로 수크 도착이고요. 더운 나라인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비용 대비 만족도는 사실 1등이죠. 어차피 알파이디 역사지구에서 골드스쿨로 갈 때 제일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이니까 꼭꼭꼭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거는 화려한 마천루와 초호화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올드타운 수쿠를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 아랍 상인들이 오가던 전통시장으로 여전히 활기 넘치는 현지의 삶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향신료 시장인 스파이크 수쿠, 모직 시장인 텍스타일 수쿠, 그리고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골드 수쿠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금거래 시장으로 길거리마다 화려한 금 장식들이 가득한 매장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전통적인 금 장신구부터 두바이 특유의 굵고 화려한 디자인의 금 세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반지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63kg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수쿠까지 다 둘러보신 후 알-라스 메트로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메트로 타고 공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밤늦은 비행기이신 경우 일정에 여유가 있으시니까 제가 올린 두바이 관광지 베스트 20 영상 보시고 추가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바이 경유 일정을 알차게 보낼 1박 2일 경유 투어 일정을 함께 봤는데요, 두바이는 경유뿐만 아니라 두바이만으로도 볼 게 무궁무진한 도시이자 국가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으로 두바이 여행 준비에 큰 도움을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행에 대한 모든 문의는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주세요. 여행 관련 소통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